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손해평가사 1차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이라는 과목을 함께할 이영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과목명을 봤더니 시험 과목명이 대단히 좀 특이합니다. 농학개론 중에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의 내용은 재배학하고 플러스 원예작물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이 농업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이 다른 시험들을 보면 이 재배학 따로 또 원예학 따로 이렇게 시험 과목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재배학하고 원예학을 한 과목으로 묶어서 이렇게 이 시험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묶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분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 과목들 중에 이 분야가 대단히 넓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대부분 다 이 농업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사실은 용어에서부터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없는 그리고 일반 생활에서 쓰지 않는 이 용어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용어도 지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 재배학 따로 원예학 따로 그리고 원예학에서도 좀 더 들어갑니다. 이 원예학 내에 원예작물학이라는 과목이 또 세분화되는데 이 작물학까지 해서 이 일반 원예학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원예작물학이라는 이 내용까지 하다 보면 이 실제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의외로 1차에서는 이 3과목에서 과락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과락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1, 2과목에서 고득점이 나오니까 상표 보험편이라든가 아니면 관계법령에서는 사실은 이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점수로는 평균 60점이 넘는데 이 원예학에서 지금 3과목에서 이 40점이 나오지가 않아서 1차 탈락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보다는요. 그래서 일단 이 3과목, 저하고 하는 이 과목에서는 목표 점수를 그냥 60점 정도 고득점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공부해서 시험장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두 달 공부하셔서는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용어를 먼저 익히자 해서 첫 번째는 이 농업 용어 자체가 어찌 보면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한자를 변개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에 대한 의미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실수만 하지 않으면 40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부분 이 3과목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대부분 우리 재배학이나 원예학 이 과목들을 외워서 답을 쓰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외워서 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재에서 다루지 않은 그러한 품목들이 나오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 작물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그 작물을 전부 다 분류해서 암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으로 원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식물의 생육은 작물의 생육은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생활환이라는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을 보면 일반적으로 식물은 이 종자에서 싹이 나와서 생장하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다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이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각 과정에서 이 뭐 발화가 될 때는, 싹이 나올 때는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생장할 때는, 그리고 꽃이 필 때는 이 어떤 조건에 맞춰주고 인간이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지, 사실은 이게 이 재배에 거의 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클 내에서 중간중간에 찔러 넣는 이런 유형의 공부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기출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기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 그 자격증 시험을 보면 크게 기술 자격하고 국가 전문 자격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 자격이라면 기능사, 산업기사, 뭐 기사 이런 자격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식 출제입니다. 따라서 기출제되어 있는 문제 중에 이 일부 문제를 발췌를 해서 출제를 하는 이런 유형이다 보니까 이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암기를 해서 가면 이 문제가 충분히 풀립니다.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풀려요. 그런데 이 국가 전문 자격 같은 경우에는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선임이 되고, 그 출제위원들이 매년 문제를 새롭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출제되던 그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예가 없습니다. 단지 교수들별로, 출제위원들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비슷한 그 파트에서는 출제가 되긴 하지만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 문제만 보고 가서는 합격하기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내용을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고득점은 전공자 아니면 사실은 고득점은 쉽지 않지만 60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과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교재 내용 보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